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2024년 1월 한국 증시 전망 예보 시작할 거고요. 자, 어제 미국 증시 전망에 이어서 바로 제가 주말에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만큼 매일매일 새로운 조금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증시 전망을 좀 자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이번 달은 조금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이제 2024년에, 이제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죠. 갑자기 연초부터 영상이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중에 당황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2024년은 좋은 시장일 텐데 왜 악재가 될 만한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까? 여러분들도 이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 쉽지는 않죠.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주식 전망, 시황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맞지만, 내가 생각하는 관점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달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악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다른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고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재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월 당장에 제가 살펴본 악재들 중에 이란, 그리고 북한, 이 문제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 채널이 이미 제가 이제 10개월 정도 이제 운영했잖아요. 아직 1년이 안 됐죠. 이미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채널이 이제 대공황을 이야기하는 채널로 이미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도장을 찍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노출을 시켜주더라고요. 최근에 구독자 유입이 좀 많이 됐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노출시켜주고 있는데 다 공황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경제 위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이 성장을 하는데 저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분들에게 맞게 무조건 뭐가 공황이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제가 부당 이익을 챙기고 여러분들을 기만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속이고 그렇게 유튜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올바른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올바른 투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런데 알고리즘이 이렇게 규정을 짓고 단정을 지어서 제 채널을 분류를 했다는 얘기는 대공황 유튜버로. 제가 대공황 유튜버는 아니지만 지금 투자자들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됩니다.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악재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대형 유튜버들 중에 제가 이건 단언컨대 대형 유튜버가 만약 10군데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 10군데 중에 진짜 한 군데 제대로 된 데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채널을 대형 유튜버 채널들 중에 고를 확률은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진짜다. 나 여기를 가야 된다. 다들 군중심리나 이런 것들이 약간 작용을 해요. 개인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그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라는 건요, 이런 군중심리에 대한 이 편협적인 생각, 편향적인 사고, 한 방향만 사고하는 거, 이런 사고를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되고, 항상 내가 신이 아닌 이상은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확률 높은 시황 전망 여러분들께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안 하면 나중에 무조건 후회하겠죠? 구독한 내 1초만 투자하자. 구독자 1000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구독, 알림, 좋아요 누르시면 1000명 금방 달성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대공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서민복지 부동산 정책 긍정평가가 늘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 자, 부동산 PF 문제가 터졌는데 지지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상한 겁니다. 요거 이상한 거예요. 지금 대다수의 투자자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 요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이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정책을 오르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필 수밖에 없어요. PF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죠? PF가 묶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라는 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래에 어차피 부동산 가격은 오를 거니까 우리가 분양할게. 우리한테 돈 좀 빌려줘. 이거잖아요. 우리가 집 지어서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자본만 대줘. 그러면 나중에 집 지어서 이득 난 거 너희 이렇게 이득 난 거 하면 되니까 너희들 주면 되니까 이자 줄게. 해가지고 PF를 이제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PF에. 그런데 집값이 만약에 내려요.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PF로 우리가 미래에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한테 자금을 빌려줬는데 그 자금을 받지 못하겠죠. 분양이 안 되는데. 부동산이 계속 내리는데 분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서로 집을 안 살라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집값을 다시 올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완화를 시켰죠. 규제 완화. 이거는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인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 있을까요? 왜 이걸 가지고 환호하면 안 되는가? 지금 한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한국의 경제가. 그리고 부동산은 버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 버블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버블이라는 거를 팩트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부동산이 분명히 버블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함부로 막 사는 거는 미친 짓이다. 부동산 PF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런 정책들 중에서 지금 북한 정책 같은 경우는 대북 정책 아무래도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강대강 대치 구도로 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문정부랑 다르게. 자, 강대강 대치 구도로 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강력한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이 정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신경을 써야 되고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 PF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가 터지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저는 조금 우려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자, 예멘 후티 반군에 추가 공습이 있었다. 이게 오늘 이제 나온 기사입니다. 미국이 추가 공습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 바이든이 만약에 너네가 우리를 또 공격하려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한 기사를 어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후티 반군의 추가 공습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멘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이전에
때린 거죠. 결국에 이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란이 개입이 있을 건지 있지 않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 큰손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큰손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스닥의 증시는 아마 한국 증시보다 강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1월에 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월에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자, 1월에는 뭐 조정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1월에 조정이 아니라 여기서 2월에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투자를 임하셔야 됩니다. 또한 후디 반군 때린 미국이 자, 이란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란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 대공황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공황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란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게 현실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너무 바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압니다. 이란과의 충돌이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고 미국은. 미국이 왜 원치 않을까요? 이란과의 충돌이 일어나면 말 그대로 지금 우리 금리 인상을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 인하를 못 하게 되잖아요. 물가가 안 잡힐 거 아니에요. 유가가 올라서 국제 유가가. 그러니 미국이 당연히 원치 않죠. 그런데 이란 역시도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란 경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충돌이 쉽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또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 정도.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또한 한국은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냐?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이제 난파 간첩에 지령 보내던 평양 방송을 중단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북한이 점점 한국의 어떤 그러니까 뭐 간첩이라든지 이런 활동 혹은 한국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무언가 행동으로 조금씩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우려를 계속하는 거는 뭐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제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좀 만들 텐데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절대로 한국을 공격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28 전쟁이 터진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얕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팔레스타인이 족밥이구나. 야, 니네가 뭘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이 그런 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이런 것들을 봤는데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빈말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김정은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다. 여우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정은이 우리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미국이 이란뿐만 아니라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크라이나도 있어. 아이고, 그 이스라엘 28 전쟁도 있지. 야, 여기다가 또 중국이 또 뭐 대만 어쩌고저쩌고 해. 거기다가 북한까지? 절대로 미국은 이 모든 거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김정은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해에 김정은이 이야기한 남한을 적대국으로 우리는 규정을 하겠다. 이제는 너네는 적이다. 전쟁이 일어나도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저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번져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단을 해서 무조건 북한이 뭐 때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인버스 무조건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꼭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저는 할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의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고환율을 우리는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2024년의 경제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저 작년에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이게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유가도 차트를 보니까 쉽게 내려가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환율 역시 고환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이 결국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천천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고환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 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이야기를 잘못했네요. 당연히 고환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높으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만약 제가 이거는 왜 생겼는지 몰라요. 이 꼬리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 지금 추세선이 있죠. 이거를 돌파한다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요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환율을 유지하더라도 요런 데서 요렇게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우리나라 경제에 좋습니다. 만약 여기서 환율이 다시 이렇게 튀어 올라서 뭐 장대 양봉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이제 북한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환율이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약간은 지금은. 그러나 이제 북한이라는 그런 변수, 추가적인 무슨 대외적인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한국은 아마 이 금융위기를 일어나지 않고 극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터져도 괜찮은 이유는 이게 이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PF 터질 거 알고 있었어. 그러나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한국을 때린다든지 이런 거는 예상할 수 없는 범주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한국의 금융위기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 북한 문제가 만약에 큰 이변 없이 잘 된다면 한국의 어떤 코스피 코스닥도 다시 회복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환율도 조금 약간 여기서 1파 후 조정으로 이걸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면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여기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봤는데 21선을 제대로 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내렸어요. 이거는 상당히 강한 폭의 하락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가 나왔고 이렇게 해서 엠파가 나왔어요. 엠파가 끝났죠. 여기에서 보통 이렇게 해서 반등이 이렇게 나올 법도 한데 나스닥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반등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시장은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북한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지금 중동 리스크까지 터졌죠. 북한과 중동 리스크가 터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자본은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차트를 조금 살펴봤을 때 여기에서 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내렸어요. 그냥 그죠? 제대로 지지도 못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60일선을 한 번은 터치하고 지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둬야 됩니다. 추가적인 악재가 터졌을 때 만약 북한의 도발이 일어났는데 그 도발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여기 있는 이 지지선 있죠.
여기를 가볍게 이탈하고 예를 들어서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뚝.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 영토에 방사포를 쐈다든지 영토에 방사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악재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가 일시적이지 않냐 이것도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뭐 반도체 좋고 AI 반도체 좋고 이런 거 다 이제 알잖아요. 그쵸? 제 채널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 다른 채널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 말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실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 무조건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인간은 편향된 생각으로 한 방향성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8 전쟁이 터졌어요. 이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야, 이거 기회야.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올랐어요. 이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역배열이고 이 구간에서 왜 사요? 미친놈같이. 이거는 하수나 이런 짓 하는 거 역배열인데? 지금은 그나마 정배열 구간에 있으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이 좋을 거야. 일단 그래 별일 없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역배열인데 그런 생각 왜 하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내가 돌발 악재가 터져서 뭐가 잘못돼서 여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있는 확률들을 줄여 나가셔야 돼요. 내가 무조건 이 종목을 해서 뭔가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내가 실패했을 때 얼마나 크게 실패할 수 있으며 지금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그걸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다르게 코스피는 지금 이거는 정배열이 아직 안 돌아갔어요. 121선과 61선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이걸 깨고 내려가는 시나리오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악재가 있을 경우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똑같은 모습이죠. 일단은 이거는 정배열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치만 일단은 61선 기준으로 봐서는 정배열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61선은 아마 지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겠죠. 여기가 지지 구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정을 받으면 이 부분에서 일단은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악재가 어떤 악재가 터지는지 살펴보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1월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 문제를 조금 지켜보고 그리고 중동에 대한 리스크도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계속해서 전 찍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볼까요? 제가 요때 영상을 찍었죠? 자, 방산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충분히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지금 달았습니다. 윗꼬리를 달았으니까 이게 끝난 것이냐? 이렇진 않습니다. 충분히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고요.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로 지금 돌아선 지 오래예요.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까? 혹은 북한이 아니라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여러분들이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빅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빅텍 역시도 아주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전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이런 상황. 이런 건 좋지가 않습니다. 거래량이 계속해서 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북한이 아주 강력한 도발을 혹시 하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 시장은 아주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21선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그냥 강력하게 꽂아버렸어요. 그러면 61선을 지지해야겠죠.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왜? 21선을 너무 가볍게 내려왔잖아. 그러면 만약에 지금의 삼성전자가 만약에 과매도 구간이라면 여기서 수급이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61선을 지지하고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지금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고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61선을 이탈하고 121선까지 이탈하게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거는 뭔가 큰 글로벌 악재라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악재가 터졌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터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북한 문제가 터질 경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을 이탈하거나 혹은 이 저점을 다시 한번 보러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국내 시장을 보면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지금 제가 여기 이탈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이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전고점을 이미 넘었단 말이에요. 그죠? 엔비디아가 이미 전고점을 넘고 신고가를 갱신했는데도 한미반도체는 갱신을 못한다. 이거에 여러분들은 약간 의문점을 두셔야 됩니다. 아, 지금 이 수급이 뭔가 꼬이고 있구나. 시장의 수급이 꼬이고 있구나. 이런 거를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게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수급이 좀 꼬이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자, 에코프로가 여기서 지금 반등을 결국에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인 폭락이 있겠죠. 에코프로가 만약에 여기서 전저점 이탈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에코프로 가지신 분들은 그냥 다 던지고 도망가야 돼요.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시장이 추가적인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닥이. 에코프로의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말고 제가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오른 종목 중에 좀 보면 로봇 관련주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가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되게 좋죠. 정배열인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도 있는 이런 조금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악재가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대한 리스크. 그러면 얘가 이렇게 뚝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실상 저평가는 아니에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 약간 고평가가 돼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평가가 돼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북한 악재가 터졌을 때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건 주의해야 돼요.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실 때 내가 로봇주 좋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주 좋다고 생각하고 뭐 2차전지 관련주 좋다고 생각해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조금은 좀 주의하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추세가 좀 완벽하게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북한이 진짜 아무 일도 안 벌일 것 같아. 북한은 그냥 조용히 있을 것 같아.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저는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 또 비중을 좀 더 줄여보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을 때 그때 따라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생각하고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달에 제가 영상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생기는지 그런 뉴스들이 소식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제가 영상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말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매매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2024년이 생각보다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요런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하시면서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